그래서 중국에 문호를 개방하겠다. 중국에 이제 다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걸로 협상하고 있다. 협상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는 엄청 큰 소식인데요? 엄청 큰 소식이죠. 현대의 전기차를 중국에 팔 수 있게 해주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중국 시장에 팔 수 있게 해주는 그 문구가 트이는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평균 회기라는 거를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평균에 비해서 수익률이 되게 이제 부진했던 이제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는 그 부진했던 부분이 좀 많이 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한국 증시 PER 8배 법칙 이번에 대해서 이제 이게 8배 밑으로 떨어지면 계속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서 8배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PER 8배 밑으로 떨어지면 거의 예외 없이 올랐고요. 그것도 크게 올랐어요. 왜 그랬죠?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고평가돼 있으면 떨어지고. PER이 의미가 있는 게, PER은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과학이 떨어지면 반드시 회복을 하고 과학이 올라가면 반드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PR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PBR이 의미가 없는 거는, 지금 하이닉스가 PBR이 7배거든요. 7배면 그러면 장부가치 대비해서 7배로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7분 1토막 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우리 주주들이 쉐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근본이어야 되지. 그 장부상에 적혀 있는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이제 적혀진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PBR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5개월 연속 음봉일 때는 6개월째는 이제 강한 양봉이 항상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더라 하는 이제 그 얘기고요. IMF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 5개월 연속 11월까지 지금 음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 추세선상에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시겠지만 이제 투자하실 때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고가의 가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지금 올해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사상 최대의 현금을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장을 팔아갖고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그 형태하고는 완전 반대니까 이거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었는데, 국민연금마저 안 된다고 떠나는 국장에 국민 여러분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정부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많이 해놓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팔고 나가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먹히겠냐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주식형 펀드도 이때 당시에 가입하셨습니다. 대통령 본인께서도 이제 자기 재산, 자기 월급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서 모범을 모이셨고, 그래서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지수는 4배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갔고 대통령께서 이제 모범을 모이셨기 때문에, 대통령도 주식을 사니까 우리도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냐,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을 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도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주식 투자 붐이 이제 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0포인트까지 대통령 임기 내에 4배 오르는 이제 기업을 포함한 바가 있고요. 5,000포인트 못 간다고 이렇게 저주를 할 게 아니고, 5,000포인트를 가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MBK 쪽으로 갔던 쓸데없는 돈들 문제 많이 생기는 거, 그런 거 못 가게 막고, 우리 재산 지켜갖고 우리가 이제 노후에 또 국민연금 많이 돌려받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이재명이 5,000포인트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결사 막을 거야. 5,000포인트 못 가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왜 막냐는 겁니다. 내기가. 답답하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코스피 이제 장기 차트인데, 장기 월봉입니다. 이게 120 월봉 이평선이에요. 네. 1년 12달이니까 10년 평균이잖아요. 주가가 쭉 갈 때 이제 이 10년 평균에 다다르면 거기서부터 또 급반등한다고요. 그게 2007년 글로벌 금융위 때도 한도 없이 떨어질 것 같다가 이 120 월봉을 바닥으로 치고 보시듯이 급상승했고요. 쭉 가다가 또 이게 언제 깨지냐 하면은 코로나 버블 때 깨지고 급반등해서 올라오잖아요. 21년 바닥, 22년 바닥, 그리고 24년 바닥이 다 이 보라색 가격대에서 다 결정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사야지. 여기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 갖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말인데 이거는 좀 올라가다가 말 거 하고 인버스를 쳐 패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하려면 때려치워요. 진짜 돈 다 날린다니까 진짜. 아까 종목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코스피는 3,100포인트인데 반도체는 잘 오르는데, 특히 SK하이닉스 요새 난리 났죠. 왜 2차 전지는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이 친중 정권인데 중국하고 쎄쎄하는 반도체는 올라가고 중국하고 싸우는 2차 전지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게 그런 거잖아요. 반도체는 친중 반미고 2차 전지는 친미 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중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반도체가 더 가고 2차 전지는 매우 못 추는 게 당연하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2차 전지 갖고 있으면서 내 주식 올라가길 바라면서 이재명 찍는 사람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다. 그러려면 2차 전지부터 팔고 이재명 찍어라.
얘기야. 내 얘기가 맞잖아. 왜 내 말 안 듣고 와갖고 지금 와갖고 야 씨발 이재명 대학 30% 가는데 2000주 도대체 왜 올라 하고 뭐 날 탓하냐고. 네가 새끼야 이재명 찍어서 못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지금 중국 애들하고 되게 짬짬이 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는 좀 특별하고요. SK그룹이 옛날부터 친중적이었던 건 되게 유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냈을 때 네. 금감이 조사를 났다는 거니까. LNF 매도 리포트 쓰고 주가 떨어졌는데 금감 조사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아, 왜? 한통 속이라니까. 이 새끼 한통 속이라니까. 내가 친중 매국노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통 속이야. 그래서 얘들이 전체적으로 친중적인 반도체 주식을 밀어주고 싶은 거고 반중적인 2000 주식을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롱숏 펀드들의 주력 포지션이 롱이 반도체고 숏이 2000이고 그래요 지금. 좀 소름 돋으셨죠? 지금 저 진 순간 어질어질했어요. 이게 결국은 반도체가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이 반도체가 계속 좋은 거는 이재명 정권의 유지.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하고 각을 세우면서도 나라가 계속해서 굴러간다는 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반도체 동맹에서 이제 한국 빼고 미일 동맹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작살나는 거죠. 그런 정치 같은 부분이 국제 무역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의 문제예요. 트럼프 쪽에 줄 현대차하고 정용진, 시진핑 쪽에 줄 선 게 SK 채태원. 이재용 회장은 뭐 어쩔 바를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고 계시는 이코노미 조선에서 비아디 차값 떨어뜨렸을 때 네.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친중 매국 언론들이 확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테슬라 잡은 비아디가 촉발한 중국발 전기차 치킨 게임. 테슬라를 잡은 비아디가 중국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갖고 전기차 치킨 게임을 벌이고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뭐 이딴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네. 현대차가 전기차 라인 가동 중단한 거는 올해만 지금 4번째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쓴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현대차 전기차 라인은 전기차 중에서 아이오닉 5가 생산되는 라인하고요. 호나 EV가 생산돼요. 이거를 중단하는 거예요. 잘 안 팔리니까요. 아이오닉 5는 나중에 됐잖아요. 2021년도 나왔고. 예. 호나는 이게 거의 10년 넘은 모델이니까 네. 당연히 잘 안 팔릴 거잖아요. 생산을 안 하는 거죠. EV3가 잘 나가죠. 요새. 현대차 중에서 전기차 중에서는 캐스퍼가 잘 나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현대차는 한국에서 만드는 차는 얼마 안 돼요. 해외 현지 생산이 많죠. 미국 공장이나 유럽 공장이나 인도 공장에서 차를 많이 만들지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중에 일부 모델이니까 전체 전기차 라인을 다 생산을 스톱하는 게 아니고 현대기아 만드는 여러 개 전기차 라인 중에서 구형 식상한 아이오닉 5하고 코나 EV만 잘 안 팔리니까 공장을 돌렸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는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아주 많이 보도가 되는 반면에 최근에 M2Day라는 데서 비아디가 야간 근무를 폐지하고 생산량 3분의 1을 감축하는 공장을 3분의 1을 생산을 중단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이건 보도가 안 해. M2Day 같은 아주 작은 언론들 몇 개만 보도를 하고 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한다니까. MBC, KBS 이런 데 보도 안 하잖아요. 길을 쓰고 안 하는 건가요? 길을 쓰고 안 하는 거죠. 길을 쓰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언론에 가스라이팅 돼갖고 이제 이상한 거 보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친중 이재명 정권 치하에서는 K2차 전지를 싹 다 팔아야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체리 자동차랑 1조 원짜리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고급 전기차에 LG를 선택했다는 걸 보면 LG가 기술력으로 장벽을 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추후에 다른 모델에도 LG 배터리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이게 단발성 계약이 아니란 얘기겠죠.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중국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다는 건 이제 시장이 기술에 주목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말은 즉슨 2차 전지가 다시 부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46 시리즈 원통령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차세대인데 CATL이 하고 LG 엔솔만 만드는 배터리다. 말도 안 된다. CATL은 LFP 기반의 46파이 배터리를 만들고 LG 엔솔은 이제 NCM 기반의 46 배터리를 만든다. 아니다. 예, 무식하다. 유료식 멤버십 좀 가입하세요. 모르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공부 좀 해라, 아이 바보야. 따로 이제 제대로 배우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이제 좀 아름다우시니까 제가 무료로 좀 가르쳐드릴 이제 생각도 있다. 연락 주세요. 예. 이 얘기가 네. 15강 우리 연희님하고 했던 이제 능력 범위 향상 프로젝트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에 감춰진 좋은 소식들.
들어 있습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해서 보셔라. 아, 지금 아까 그 18,000 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보시면 된다.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 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그 관세 얘기. 중국과의 합의가 끝났으며 시진핑 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Open up China to American Trade에서 시진핑과 협력해서 중국 무역을 개방했다. 중국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시장에 배터리를 못 팔았던 이유가 뭐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비싸서 못 팔았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의 기술력이 떨어져서 못 팔았나요? 아니죠. 세국 정책 때문에 못 판 거잖아요. 중국이.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때문에 못 판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겠다. 중국이 이제 다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걸 협상하고 있다. 협상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의 일환으로 이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체결이 된 거라는 겁니다. 체리 기차라는 데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 수조 정도 계약이 그 계약이 그 밑바탕에 이런 시장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LG 거를 체리가 사주기로 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 큰 소식인데요. 엄청 큰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거 박소연 앵커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유료 멤버십 얘기할 때 그 유료 멤버십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들어야 된다니까. 5024 라이브에 있는 이런 얘기 부정선거나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고 트럼프가 중국을 왜 조지려고 하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된다고. 이 얘기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뻘소리를 한다고요. 기술력이 좋아갖고 LG엔솔 거를 쓰게 됐다. 아니 그럼 옛날에는 그럼 기술력이 안 좋았다 갑자기 좋아졌냐고. 중국 정부에서 지금 자기 문호를 개방해서 현대의 전기차를 중국에 팔 수 있게 해주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중국 시장에 팔 수 있게 해주는 그 물꼬가 트이는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뭐죠? 알리바바하고 저기 정영진 회장하고 합작해서 세우기로 한 거. 그거 설립해갖고 알리바바 거를 한국에 파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물건을 중국에 팔려고 알리바바하고 합작 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알리바바 그 라인을 타고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정영진이 지금 그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때 참 이해 안 된다는 분들 많으셨죠. 왜 명공하는데 합작법을 왜 만들어? 그러니까 니들이 아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서 그렇잖아. 나처럼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있냐? 현대차가 중국의 배터리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채택해서 중국 시장에 팔려고요. 이제 현대차 이제 팔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그 2016년에 이제 그 열병식 사태 이후에 사드 배치되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현대차를 못 팔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못 판 거예요. 중국 배터리 써 우리가 내 차 팔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허락받은 겁니다. 지금 물론 그 허락은 시진핑 라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왕량 후진따오 그 라인에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 시진핑이 CATL 비아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럼 공산당은 체리 자동차를 갖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라인이. 그러니까 체리 자동차가 LG엔솔 거를 받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묵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밑에서 정치적인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못 일어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5023 멤버십 전용 재생 목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제 재생 목록에 5023 멤버십 연이의 능력 범위 향상 프로젝트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터배터리 2025에서 여기에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46파이하고 연결된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얘기가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왜 체리가 LG엔솔하고 배터리를 받았을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된단 말이죠. 에코프로비엠이 CATL과 공급 협의를 추진했다. 올해 5월 에코프로비엠 이제 그 아얀 행사에서 얘기한 겁니다. 왜 얘기했냐? CATL한테 공급할 거니까. 왜 굳이 확정되지도 않은 거를 미리 얘기했냐? 확정이 거의 임박했으니까. 그 규모가 되게 크니까.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시듯이 언론에서 몰아가는 방향대로 오해하고 계시듯이 CATL이 글로벌 넘버원이고 한국 배터리 기업은 지금 힘들고 기술력에서 처지고 이렇게 보면 아니 세계 최고의 CATL 회사가 세계 최고의 양극재 회사들 중국에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에코프로비엠 걸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CATL 공급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CATL이나 AESC 같은 중국 배터리 셀 업체들이 유럽의 생산 거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향후 중국 업체들의 이거를 팔 거라는 겁니다. 헝가리 데브레첸의 에코프로비엠 유럽 양극재 공장 연간 최대 10만 8천 톤을 짓고 있는데 완공은 올해 연말이고 내년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그 물량을 CATL한테도 팔겠다는 겁니다.
CATL뿐만 아니라 BMW, 메르세데스, 폭스바겐 이런 애들한테 CATL 배터리를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유럽산 양극재를 써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력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해 빠른 속도로 준비. 이거 24년에 이미 다 얘기했던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얘기할 때는 기통으로 안 듣고 있다가 CATL 나트륨 배터리 얘기하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하면 한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박살나고 우리 어떻게 이거면서 주가도 실제 막 빠져. 개 한심하다는 거죠. 자기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진짜 느껴진다. EU가 지정한 전략 원자재 중 배터리 핵심 원자재가 다 때려치우고 배터리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갖고 배터리를 만들 때 배터리도 유럽에서 배터리 쓰는 양극재도 유럽에서 전기차도 유럽에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다 진출해갖고 현대차도 유럽에서 공장이 있고 배터리 공장도 다 유럽에 이제 삼성, LG, SK 다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는 그동안 없었는데 첫 양극재 공장이 에코프로비엠께 헝가리 쪽에 올해 연말에 완공된다는 거죠. 그 헝가리 양극재 공장 논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논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46 파일을 만들려면 단결정 양극재 써야 된단 말입니다. 단결정 양극재 만드는 공장 갖고 있는 애가 에코프로비엠밖에 없어 헝가리에. 중국은 손도 못 댄다. 그럼 그 물량통은 누가 갖고? 또 한국 거라니까. 지금 CATL이 그 LFP 4680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병신 같은 소리다. 왜 그러냐? CATL은 손났어요 그거. CATL은 각형 만든 회사고 각형 만든 애들이 원통형 어떻게 만드냐. 원통형도 2일 시공도 어려운데 갑자기 탁 점프해갖고 4680 어떻게 만드냐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다니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2022년에 중국 CATL이 BMW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사로 낙점됐다 하는 얘기가 22년 5월달에 있었어요. 이때에 납품되는 원통형이 바로 46파이였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그럼 LFP 또 잘하니까 LFP 해갖고 그럼 원통형 해서 납품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CATL은 원통형 배터리 샘플조차 공개한 적이 없어요. 못 만들어요. 46파이는 LG, 엔소, 삼성, SK 금양밖에 못 만들어요. 세 군데밖에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럼 한국 배터리가 다 쓰는 거예요 이 시장은. 판이 그렇다니까 지금. 그래서 46파이를 전기차 회사들이 쓰고 싶어하고 그런데 만든 애들은 한국 애들밖에 없고 그 한국 애들 거를 지금 사는 체리가 LG하고 계약해서 갖고 오고 이렇게 된다.